자, 이런 가운데요.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원장 연구원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대표 공약이죠.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만든 인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수사는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만, 자, 이한주 전 원장이 유동규 씨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추천한 당사자라는 사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 지사 측근이 이 지사 측근을 추천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인데요. 지금 본인 개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방금 제가 언급한 측근이 측근을 추천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혹시 같이 조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사를 하려면 물론 지금 개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한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사건은요, 본질이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수라 게이트입니다. 영화 아수라에서 나왔다시피 현직 지자체장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배임 의혹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형 경기지사가 본인의 측근을 이용했던 어땠던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이상한 사업 설계를 하게 됐느냐, 그것을 밝힘으로써 모든 의혹이 되는 것이지, 네. 나중에 나온 이익을 누가 어떻게 했냐,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불미스러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입이라고 불렸던 김용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요,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금 짚어본 이한주 전 이재명 캠프 본부장이 최근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캠프직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 지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갭 투자 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 왔었는데, 또 측근 한 명이 부동산 갭 투자를 한 혐의로 이 얘기로 지금 뭐라 그래야 돼? 구설에 올랐다고 해야 되겠죠. 자, 이재명 지사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가장 관심을 깊게 기울였던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였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토금 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되겠다. 토지의 인허가로부터 생겨난 이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러니까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서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오늘 오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측근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 갭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 말을 빌자면 불로소득을 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가장 핵심 가치가 공정이거든요. 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불공정에 대해서 나는 기득권과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혁적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 나오는 취지인데, 오히려 참 주변에서 저런 측근들의 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요것부터 이제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네. 지금 지난주에 TV토론 같은 경우에도 이한주 전 원장의 당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김용 대변인이랄지 이제 다른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온다면 네. 이재명 지사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그 4급 이상 공무원들 다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를 했고, 다주택인 경우에 실제 불이익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조사했을 때 경기도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도 조사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워낙 이제 이재명 지사의 또 측근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이 지사가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대장동
특혜 의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민주당에서도요,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판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이죠, 이상민 의원이요,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 60%가 특검을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당에서는 지도부에서는 이제 특검을 또 국정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종목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해야 된다. 저희들이 뭐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확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대선까지 넘어가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높아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검경의 대장동 수사는 훗날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여당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의견도 꽤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지금 아까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 경찰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여기서 다시 특검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주장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윤 대변인님이 아까 네. 그랬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네, 거냐가 검찰의 중요하다. 현재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도 어쨌건 이 FIU에서 넘어왔던 이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서 5개월 동안 별로 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나중에 향후에 이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이낙연 대표 쓴 것 같고요. 네.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야 그럼 몇 달 동안 수사 안 하고 특검하다 보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 그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특검도 검찰 경찰 수사합니다. 네. 하고 병행을 하면서. 특검이 이제 나중에 출범을 하면 이 자료가 이리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시간 끌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관을 어찌 보면 특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취지에서 민주당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네.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입장이 아닐까. 네. 그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현재 이 수사 착수한 내용은 그대로 진행이 되되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특검도 추가로 또 도입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